우리가 살면서 몸과 마음이 낡고 무너지면 지칠 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너진 채로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을 다시 살리려고 부활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화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자, 여러분은 아모르바디한 삶을 위해서 되돌리고 싶은 것 또는 뭐 부활시키고 싶은 것, 재생시키고 싶은 거 뭡니까? 약사님. 일단 뭐 피부 세포 같은 경우는 28일을 주기로 새로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약사님 말이죠. 아니라서. 그런데 말이죠. 이 뇌 세포는요 되돌리기 힘들어요. 아까는 뇌가 정지가 됐는데 뇌 건강은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뇌 건강 부활시켜야 된다. 네. 오, 박예리 씨는 어때요? 무엇을 부활시키고 싶나요? 기억력을 좀 부활시키고 싶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대본 한 권을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좀 외웠던 것 같아요. 대본 한 권을요? 이제 제 역할이 나오는 부분들을. 근데 이제는 한 권이 뭐예요? 한 장 외우기도 이거 외우는 게 재미가 좀 덜해진 것 같아요. 우리도 몸과 마음을 위해서 되돌리고 싶은 게 있듯이 우리 역사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바로 부활에 열광한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 이창용 도슨트. 미술계에서 부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 몸과 마음이 전부 다 산산조각 나버렸지만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난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림부터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죠. 부서진 알아요. 기둥이라는 작품입니다. 눈썹만 봐도 벌써 누구 작품인지 알겠다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척추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갈라져 그 안이 들여다 보이는데요. 이건 아마도 의도적으로 작가가 나의 내면이 지금 이렇답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중간중간 이 부서진 기둥을 어렵사리 유지시키기 위해 못들이 박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철철 흘러내리고 있네요. 바로 스스로 느꼈던 고통과 내면의 아픔을 작품으로 표현했던 그녀는 바로 메토를 대표하는 위대한 거장이죠. 프리다 칼로입니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그림처럼 언제나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었어요. 1925년 그녀가 18살이 되던 해에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되돌아오던 길, 그녀가 타고 있던 스쿨버스가 전차와 부딪혀버리는 교통사고를 겪게 되죠. 쇄골, 갈비뼈, 골반, 척추가 부서졌고요. 특히 오른쪽 다리의 부상이 가장 심했었는데 오른쪽 다리만 보았을 때 11개로 다리가 조각나버립니다. 아프겠다. 총 33번에 달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요. 그중에 7번이 척추 수술이었고 프리다 칼로는 그때 당시 사고의 충격을 마치 황소의 뿔이 칼날처럼 내 몸을 파고든 것만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시는 것처럼 누워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프리다 칼로는 평생 50점이 넘는 자신의 수많은 자화상을 그려왔던 사람인데요. 그중에서도 이 첫 번째 자화상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사고 당시에 그녀의 첫사랑이자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알레한드로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그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 남자친구는 아무런 부상 없이 이 사고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가 나를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가장 사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그려 자기 남자친구의 선물로 보냈던 작품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오게 돼요. 바로 당대 멕시코 최고의 화가라고 불리웠던 디에고 리베라. 디에고 리베라는 지금 현재도 멕시코 최고의 화가로 불려요. 사실 주변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을 만류했었다라고 해요. 대체 왜 그랬을까? 유부남이에요?
유부남은 아니었는데. 여자들이 많이 따라요? 바람이 바람둥이. 다들 눈치가 너무 빠르세요. 오, 바람둥이는 안 되죠. 일단 나이 차이가 21살 차이가 납니다. 일단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잘하면 그리고 아빠인데, 그죠? 동시에 고위 아빠 어리죠. 동시에 디에고 리베라는 이미 2번의 이혼 전력이 있는데 그 이혼 사유가 모두 다 같습니다. 바람입니다. 그럼 또 바람 피네. 실제 두 사람은 결혼하고 10년 뒤인 1939년에 잠시 잠깐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너무 사랑했나 봐요. 헤어진 지 1년 만에 프리다 kah로가 다시 디에고 리베라에게 재혼을 청하게 되었고 재혼의 조건으로 더 이상 바람피는 것에 대해 간섭하지 않겠다, 묵인하겠다는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그 외로움 속에서도 프리다 kah로는 붓을 놓지는 않았어요. 가시 목걸이와 벌새를 한 자화상이라는 작품은 자세히 보시면은 나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나비는 우리 고전주의에서는 언제나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이미 육체적인 고통과 내면의 상처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지만 나는 저 나비처럼 반드시 부활해 예술로서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이 그녀의 강렬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프리다 칼로처럼 그렇게 강인하게 되살아날 수 있을까? 이게 엄두가 사실 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 놀라운 인물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프리다 칼로 그림을 볼 때 이제 그녀의 삶이 막 떠오를 것 같아요.